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8월 8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지금 박진 외무부 장관이 방중 외교 중입니다. 자, 관련해서 먼저 중심에 두고 보겠습니다. 여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교육부 장관의 정책 실현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하면서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했던 인적 쇄신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능할까 싶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평소 스타일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인적 쇄신론, 이제 뭐 출범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동정론, 그게 같이 결부된 결정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단순히 에, 뭐 기회 부여 그런 차원이 아닌 듯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결함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 예, 보여지는 모양새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내용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민생 행보일 거다는 건데, 역시나 일단 뭐 정치공학적인 그런 반전 카드는 찾지 않겠다.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행보에 더욱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할까요?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보다 작은 가치에 방점을 찍고 무언가 좀 초점이 어긋난 것 아닌가, 조금 느슨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낮은 자세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 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글쎄요, 좋아요. 다 같이 잘 사자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글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미로 비춰지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는 방식이 지금 맞닥지 않다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좀 불만족이다는 건데 이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 인적 쇄신도 없다. 단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약자층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겠다. 이걸로 가능할까요? 정말 이러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제 다시 에, 마음을 얻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적잖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적 쇄신 없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건데요. 민생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 위기, 경제 살리기, 민생, 이게 간단히 그렇게 해결될 수 있나요? 뭐 그렇다고 정치공학적 방식을 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당면해 있는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단순하게 지지율 하락이 아니잖아요. 핵심 지지층이 완전히 다 이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 단순히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네, 이래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예, 여론조사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샘플에도 문제 있고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안에
핵심이 있거든요. 일단 TK 지역과 전통적 보수층, 그중에서도 고령층이라는 게 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난 산업화 세대잖아요. 민주화 세대에 걸쳐 있는 산업화 세대잖아요. 그 다음 중도층요. 이 층들에서부터 이반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문제는 일단 인정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층에서도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론조사 샘플을 요층에서 그것만 또 골라서 줄 수도 없잖아요. 중앙선관위가 지금 여론조사도 장악하고 있고 선거 과정도 전부 장악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정말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자, 그런 문제점을 현재적으로 일단 다 감안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로 보여져요. 인적 쇄신이 없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기본 방식은 바꾸지 않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능할까?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인적 쇄신 없이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 잘하자 이렇게 분발을 촉구하고 당부하는 걸로 가능할까? 국민들이 그거를 지켜보고 기대를 다시 하게 될까? 희망을 읽어낼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다른 요인까지 개입되면 걷잡을 수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안이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다 정확한 게 그거 아닌가요? 일단 내각이 보이지 않아요. 국민들 눈에. 그리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데 그 참모들이 역할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당이 저렇게, 국힘당이 저렇게 엉망진창이고 결국 이제 비대위로 가지만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만 두드러졌지 정무 기능이 보였습니까? 국민 소통 기능이 보였습니까? 국정 홍보 기능이 보였습니까? 대통령실도 보이지 않아요. 내각 전혀 보이지 않아요. 경제 위기다, 안보 위기다 등등 각종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각은 잠잠해요. 세제 관련 일부 발표한 것 이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 곧 있으면 주택 정책 이야기도 한다는데 뭐 그런 정도요. 특별하게 내각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게 뭘까요? 정무 기능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지금 국힘당 내분에 같이 이제 푹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죠? 또 소통 기능이 없으니까 이뭐 정무 기능하고 맞물립니다만 대통령실이라는 쪽이 국회 쪽과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 국힘당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지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문자 파동뿐만이 아니어도 뭐 서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국힘당 꼴이 계속 이준석 사태로 계속 왔으니까 징계 뭐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저쪽은 또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에요. 당대표 경선이에요. 거기도 지금 짐이 한 짐이에요. 그죠? 뭐 개딸들, 당헌 개정들 이러면서 지금 난리예요. 자, 그 와중에 지금 그쪽 전당대회는 열고 보니까 역시 어대명이더라는 거죠. 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열심히 한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이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데요. 네, 몇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자신부터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보시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데 대한 소위 말해서 개혁이죠, 나름대로. 개혁을 비정상화된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 과정에서의 반발로만 자꾸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별 잘못도 없는데 거기에 저항 세력이 저항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예, 마치 혁명 전사 같은 투사로서의 자기 판단을 하는 그런 오점을 지금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럴 수 있죠. 인기 없는 정책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지금 인기 없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터무니없는 일을 해가지고 지금 형편없는 일이 지금 빚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글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될까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서툴다, 또 무능하다, 그리고 오만하다는 거죠.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뭔 걸로 생각이 되시나요? 이구동성으로 지목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맥이, 인맥이 대통령 자신의 시야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검찰, 그 다음에 복심, 그 다음에 학연. 학연에서 언급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예, 학연. 그 다음에 친구.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인지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안 찾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예, 내 사람밖에 없다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불만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정책의 시야가 안 보여요. 자,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를 마치고 오는데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기홍 대기자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참 오늘 또 여지없이 좀 예리하게 잘 깔끔하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말이죠. 박재균 논설주간에 동아일보 쪽이죠. 박재균 논설주간의 지적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박재균 논설위원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열의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근데 지금까지 열의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는 거죠. 이전 문재인 정부 때는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였는데, 그거는 지금 지지 기반이라든지 사정이 다 틀리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무비판적 팬더. 이게 지금 개딸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문재인 때는 뭐 무슨 짓을 해도 지지율 40%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뭐 여론의 불공정성 문제도 한몫합니다. 분명히 한몫했어요. 예.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나올 수 없거든요. 아무리 편덤층이 있다 하지만. 늦장 같은 경우에, 늦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말년에서는 그랬죠. 지지층조차도 환멸을 느낄 정도로 심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론 조작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자, 그 반면에 지금 이 자기 지지층이죠. 소위 말해서. 팬층들의 성향을 잘 모른다는 거죠. 윤석열은 처음부터 비판적이었다는 거죠. 박재균 이 논설 주관이 봤을 때는. 전적으로 합당한 지적이죠. 근데 윤석열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지지층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지지층이고 윤석열 정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절대 문재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지난 석 달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죠. 어, 박재균 주관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검찰공화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인사에서. 그다음에 김건희 이 여사 주변에 이야기 잡음이 그렇게 불거져도 별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윤석열도 큰절하고 뭐 김건희도 어, 내가 남편 옆에서 사라지면
되겠냐 할 정도로까지 예전에 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인사를 보니까 또 전부 다 학교 동문 선후배예요. 초등학교 선후배, 중앙고 선후배, 뭐 전부 선후배예요. 예, 검찰 뭐 이렇게.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경찰국 신설 문제에서도 충분한 소통과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금 밀어붙이기로 밀어붙여 버렸죠. 자, 거기에 또 잡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공사 관련해서 또 뭐 조용해지나 했는데 김건희 자기 정치냐 뭐 이렇게 하다가 조용해졌는데 또 공사 수준 문제 드러나고 예,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될까라는 거죠. 열심히 하자. 지금 전혀 인적 쇄신이 없잖아요. 교육부 장관만 지금 유보라는 건데 글쎄요. 글쎄요. 이게 간단치 않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검찰 식구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뭐 달라질까요? 태도가? 뭐 별 달라질 거 기대하기 어렵죠. 친구, 동문, 이거 달라질까요? 지금 뭐 권성동 여전히 또 인사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어요. 인사에 관여한 문제가. 예. 자, 윤핵관들에게 더 엄격해질 수 있을까요? 윤석열 스타일상? 지금 쇄신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요.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 컨텐츠 등 관련된 이 잡음, 이거 간단치 않거든요. 이제 이러다가 정말 제대로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티를 잡기 위해서. 하나 제대로 걸리면 이거 정말 대책이 없을 텐데 이거 단호하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예, 예.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언젠가 지지 않겠나? 지지하지 않겠나?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나?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기다려 줄까요? 예,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뭐 피부치도 아니고 말이죠. 엄청난 뭐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윤석열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게 될까라는 거죠. 조금 느슨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이기용 대기자 오늘 지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없어져도 좋아요라는 그렇게 울먹이던 7개월 전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 윤석열 자신 또 카메라 앞에서 신발 벗고 큰절하던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덧 양향자 의원의 지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이룬 것 사람처럼 목표도 방향도 없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양향자 의원이 얼마 전에 지적을 했었죠. 네, 지금 한 번 뭐 사람 마음이 고삐가 풀리면 이게 다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고 촉구하고 분발을 당부하는 그런 선에서 이게 될까요? 여러분? 네. 지금 참 우려스러운 윤석열 스스로도 참 굉장히 치욕스러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죠. 지금 리서치뷰죠.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요. 7월 30일, 31일 양일간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누가 더 잘하냐?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라고 답한 게 57%,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가 33%래요. 무려 24%포인트 차이예요. 네. 그런데 이 인터넷 신문, 물론 뭐 친문 계열이겠죠. 제목이 도발적이라는 거잖아요. 국민 과반이 윤보다가 문이 낫다라고 한다. 이거는 정말 치욕적인 거죠.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치욕적이죠. 문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보다 뭐 인사 못한 거 뭐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뭐 인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못하다라고 더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기용 대기자가 지적하는 게 그렇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책 실패, 최악의 이중적, 위선적 행태를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권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거는 불명예를 넘어서서 윤석열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관망하는 과반수 국민의 불행을 의미한다. 참 따가운 지적이죠. 예. 절대 그런 의미에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될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런 난맥상에 지금 처해 있으면서 자기 반성이 철저하지 못하다. 자꾸 상황 모면하기 급급하고 어떻게 잘 되지 않겠냐.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상황 인식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무사한 일 하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로 보여져요. 이렇게 참 애타듯이 절교하고 갈망하는 이 국민들의 마음, 이 마음이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낮은 자세 정도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요. 태부족일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말이죠. 더 열심히 하겠다로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 자세부터 바꿔야 되는데, 방식부터. 예, 이전에 해오던 대로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순위도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법과 원칙 예를 들면 공정과 정의 지금 어느 쪽에도 지금 말뿐이잖아요.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자, 그런데 낮은 자세 좀 더 열심히 이 메시지로 이 국면이 수습이 될까요? 돌파는커녕 수습이 될까요?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예, 이 이경대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예. 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이 변해야 하는 거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제가 지금 꽤 오랜 됐죠. 한 2주 이상을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자신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 주변 문제로 느슨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이경 대기자가 역시 현장에 있는 백전노장답게 잘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실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에 대한 실망이 뭐로 압축이 될까요? 이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하게 되면 경제위기일까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우선순위에서 뒤일 것 같아요. 일단 자유,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유, 뭐 민주는 많이 했으니까 자유. 그 다음에 시장주의 원칙이 없다라는 거죠. 자유. 그 다음에 정의, 공정인데 이게 지금 우선순위에서 지금 다 흥크러져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달리 표현하면 앞서 잠깐 그 박재균 논설주관처럼 열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어떤 비판적 지지인데 자꾸 열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네? 이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뭐 국민들이 정권 교체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지. 인위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지지층이 핵심이지만 여기는 열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시 이기용 대기자의 시선을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반대가 아니다. 어포즈가 아니다. 단지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못마땅하다는 거죠. 디slike라는 거죠. 디slike라는 거예요. 네, 싫다는 반대는 아니라는 건데 이게 이 상태가 더 가면 예, 반대가 될 수가 있죠. 반대가 되면 예,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 떠난 사람 불러올 수 있을까요?
자꾸 이러면 나 갈 거야, 갈 거야 정도인데 지금 말이죠. 네, 한심하다. 참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거든요. 야, 진짜 실망한다. 뭐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아직은 반대는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안티가 되어버리면, 저 이 기자 표현 말따나 어포즈가 되어버리면 이게 회복이 될까요? 지금 이게 거의 벼랑 끝인 것 같은데, 마지막 그 임계치에 온 것 같은데, 낮은 자세, 좀 더 열심히.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약자 계층, 소외층 경제를 좀 더 지금 못 살아서 배가 덜 불러서 지금 그게 더 급한가요? 이 나라가 이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는 거고,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다시 반동할, 다시 되돌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좀 더 탄탄한 그런 어떤 건강한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크잖아요. 글쎄요. 지금 또 벌써 작전이 걸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론에서부터 방송 언론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이렇게 저렇게 전선을 지금 고지를 건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선을 만드는 거죠. 여기저기 생채기를 내면서 윤석열 자신은 알고 있을 텐데 글쎄요. 속수무책일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종이 호랑이일 때 뭘 해보려고 하나요? 글쎄, 지금이 거의 마지막 선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예. 자기 이상 이념이죠.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것도 뭐 정상화라 하든 상식 공정이라 하든 간에 그것든 잘 사는 나라라는 국정 방향이든 간에 자기 지지층, 지지 세력 없이 국정 동력이 나올까요? 지금 핵심 지지층이 단순히 실망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이탈해 버린다면 누구와 더불어 이 나라를 꾸려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단순히 말이죠. 소주성, 그다음에 지금 친중 외교, 오늘도 지금 박진 외무부 장관이 지금 회의담을 하게 됩니다만, 친중 정책, 그다음에 진북, 탈원전, 이런 것만 건드린다고 이게 지금 해결이 될까요? 지금 바로 눈에 뻔히 보이는 선거 무결성,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도 지금 손을 안 대고, 노조 문제라든지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는. 급기야 나오는 게 지금 하이트 진로 쪽을 한번 보십시오. 4명 구속영장 청구 전혀 효력 없습니다. 오히려 별 달아주면 더 그들의 세를 불려주고 오히려 훈장을 달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걸 모르시나? 그런 법과 원칙 우리 국민들 별 기대하지 않아요. 그 하루 이틀 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기용 기자는 지금 지적합니다. 소통 방식도 바꾸라는 거죠. 도어스태핑, 뭔가 덜렁덜렁 출근하다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죠? 덜렁덜렁 출근하다가 기자가 물어요. 대답을 해요. 언론이 묻고 기자가 묻는 건 뭘까요? 자기네들이 묻고 싶은 걸 묻죠. 달리 표현하면 언론이 설정하는 아젠다에 끌려간다. 대통령이 내가 이 나라 오늘 현안은 이거다라는 간단한 자기 멘트하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주제를 선도하고 선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요. 학습 열심히 해서 밤새도록 공부했어.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물어봐. 자신감으로 갔어. 뭘까요? 그 사람들이 묻고 싶은 말을 묻게 되겠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그게 돼서 특별된단 말이에요. 예, 일면을 장식할 거잖아요. 정치면은. 그러면 언론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죠. 그러다가 한두 마디 실언 나오면 이제 야당까지 딱 집중 포화를 맞죠.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 방식 할 거냐? 바꿔라는 거죠. 바꿔라. 예? 정말 진지하고 절실한 자세로 그날의 아젠다를 먼저 이야기해라. 굉장히 소중한 지적입니다. 또 스태핑 안 하고 갑자기 뭐 이렇게 또 하지 말고
바꾸라. 하루 이틀만 안 하니까 뭐 도어 스태핑이 또 뭐 없어졌느니 마느니 그렇게 또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거는 언론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한국 언론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넘어서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각별히 조심해야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십시오. KBS부터 지금 정권은 바뀌었는데 언론사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 비록 조선비즈 뭐 이런 외곽이지만 조선일보도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언론 지형이 그래요. 동아일보도 곳곳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진짜 잘 가려서 봐야 될 그런 해안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언론사의 언론 기조도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래요. 이 절박함이 초심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기용 대기자는 원래 1월 1일 윤석열 후보가 카메라 앞에서 신발을 느닷없이 벗고 큰절을 하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자기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문제고 자신이부터 변화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월 1일 전 닷새 전 이야기를 이기용 기자는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12월 26일 김건희 씨,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울먹이면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계속 잡음이 터져 나오냐는 거죠. 예? 왜 그렇게 끝까지 영부인과의 대화를 계속 했어야 되냐는 거지. 예, 그거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예,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또 뭐 민간인 동행 이야기 또 나오고 너는 안 그랬나 계속 그런 이야기로 항변해 왔는데 예,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논란 이게 간단치 않을 것 같네요.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업체가 이 공사를 수주했다는 건데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 자체도 문제인데 여기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조금이라도 관여한 게 만약에 드러나면 이거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자체까지 다 포함해서요. 곳곳에 문재인 정권 5년, 그다음에 뭐 지방정부 지금 민선지방정부 이러면서요. 곳곳에 이해관계의 그물망이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좌파 이권 네트워크라고 이름해도 좋은데, 네, 이들의 이 갈증, 배고픔요.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돈인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에 그 공사 뭐 하나라도 좀 이렇게 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했는데 이게 온탕 뭐 안 오는 것 자기네들한테 안 떨어지기는커녕 이상한 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 촉각에 이 촉수에 걸려들은 셈인데 이게 지금 뉴스가 된 거잖아요. 자 여기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는 게 드러나면 이거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기용 기자 표현을 그대로 보게 되면 오늘 자 여러분 이기홍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동아일보에 제가 없어져도 좋아 울먹이던 7개월 전으로 돌아가라라는 칼럼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수많은 좌파 세력이 뚝을 무너뜨릴 작은 개미구멍이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 예. 이게 정확한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쟁 상태예요. 예? 죽기 아니면 살기에 지금 국면에 접어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안이하게, 해이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망각한 해이한 행태, 이거 시정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지지율은커녕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게 이기용 대기자의 분석인 것 같아요. 저도 이 100% 동의입니다. 좌파 이권 네트워크의 영속성을 위협받는 수많은 좌파 세력이 둑을 무너뜨릴 작은 개미구멍이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 이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이거 이상 더 깔끔하게 정의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이 표현, 글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좌파들이 뭐 대단한, 좌파는 대단한 뭐 어떤 구국의 뭐 대단한 어떤 민주화에 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별 대단한 투사 본 적 없고 별 대단한 치사 본 적 없다고. 전부 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리 이권이지 별 대단한 거 없어요. 지금 그렇게 권력에 목말라 했지만 뭐 한 게 뭐 있나요? 나라 다 거들낸 것밖에 없잖아요. 그 거들낸 게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전부 나눠먹게 한 거죠. 그 배를 불린 거고 그 네트워크를 탄탄히 소위 재정 사업을 탄탄히 한 거죠. 서울시 지난 박원순 서울시 10년 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었는지. 예? 오세훈 바뀌어도 뭐 별 용수가 없습니다만 예. 오세훈도 정계를 빨리 좀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행태들 보게 되면 지난 시절에 과오 때문에 좀 고개 숙이고 있는 듯이 하다가 서울시장 하면서 지금 김어준이 정리 못하고 참 좋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자, 또 재집권 했는데 지금 또 이준석이한테 또 이렇게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정리돼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여전히 사람은 참 바꿔 쓰는 게 아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여실히 또 느끼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 이야기하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잡음이 나오는 거, 이거 몰랐다면, 이럴 줄 몰랐다면, 정말 이거는 무책임한 거다는 거죠. 예? 또 무능한 거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무능한 게 아니고, 무능무책임의 극치라는 거죠.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든 없든, 관련성은 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가 이 업체 수주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돼 있냐, 안 됐냐에 상관은 없이 이미 관련성은 있으니까. 이 관련성 있는 업체가 수주했다는 걸 몰랐다는 건 대통령실은 무능무책임의 극치라는 거죠. 이보다 더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가 없죠. 예? 자, 지금 난리 날 상황이에요. 그냥 김건희 여사가 진짜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냥 대통령실 실무자의 책임 문제로만 정리되겠지만 그래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십시오. 예. 지금이니까 이 정도지. 나중에 되면 이거 다 끌고서 또 탈탈 털어 수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예. 김정숙이 옷값처럼 탈탈 털릴지 모릅니다. 쟤들은 뭐 나름대로 갖은 악행을 해서라도 그걸 다 증거를 없애고 뭐 등등 하겠지만 여기는 어수룩하잖아요. 이런 어수룩한 참모진들 그대로 탈탈 털릴 거예요. 지금은 산 권력이니까 권력이 시들고 나면 탈탈 털릴 거라고 아마 그 리스트에 다 기록되고 있을 거라고요. 각오하고 있겠지만 간단치 않을 거예요. 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계속해서 루머를 만들겠죠. 예,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겠죠. 예, 이경 대기자도 그런 지적을 해요. 예, 예방적 선제 대응 능력이 최저 수준이고, 어,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방적인 선제 대응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무한 상태에 심지어는 뭐 측근은커녕 참모는커녕 내각은커녕 배우자 문제조차 컨트롤이 안 된다면 이거는 백전백패다. 백전백패다. 예. 지금 여러분 정책 실정 쪽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적하는 게 그래요.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쓴소리에 귀를 열어라. 그 다음에 내부에 이견이 있어도 통큰 원칙을 해라. 그 다음에 가치와 원칙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해라는 거죠. 지금 이게 되나요? 지금 당장 보십시오. 산업 현장에 노조가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노조보호법을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보십시오. 파업기간 동안에 대체 근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현재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게 법을 또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기용 기자는 어쨌든 2022년 1월 1일 또 12월 26일 2021년 그때 김건희 윤석열로 돌아가라. 그러면 뭔가 보일 거다는 거죠. 뭔가 보일 거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앞서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칼럼을 보면서 이게 정말 딱
절실하게 와닿았는데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좌파 이권 네트워크의 영속성을 위협받는 이 사람들의 영구집권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이권 네트워크의 영속성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면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수많은 좌파 세력이 뚝을 무너뜨릴 작은 개미 구멍이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과거 상당 기간 동안에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분탕질 등등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예, 우리가 행패를 부리면 네가 어쩔 건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글쎄요. 그냥 정책만 아마추어인 게 아니고요. 그냥 어, 태도만 안이한 게 아니고요. 이들의 이 집요함, 아, 간특함을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냥 단순히 아직 낭만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자, 일단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좀 달라지나라고 했는데 별 기대를 못 하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면하고 있는데 일단 과학 방역부터 잡아야 된다. 지금 당장 코로나 계속 위협적이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여름철입니다. 찬바람 불면 이게 만약에 더 진정이 되면 다행인데 더 되면 과학 방역 최근 또 말 바꿨죠. 표적 방역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정치 방역이었는데 윤석열이는 방치 방역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질병청이었는데 문재인 때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는 질병관람청이 됐다 그래요. 네. 도주방역이라 그러잖아요. 네. 방치방역, 도주방역. 그런데 자기네들은 말을 바꿨어요. 표적방역이래. 딱 문제대로 그 지점만 핀셋식으로 표적방역을 하겠대요. 이제 말을 바꾼 거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말뿐인 방역 문제부터 신뢰를 회복하라. 정말 쉽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K방역. 그런 짓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관료나 정치인들의 정무적 판단에 움직이는 정책을 안 하겠다. 그 대표적으로 K방역, 정치방역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름하여 과학방역을 표방했는데 된 게 뭐냐? 된 게 뭐냐? 예? 지금 한 게 엊그제지요. 어, 엊그제라 하기 좀 그러나요? 한 열흘쯤 됐나요? 예. 7월 말쯤에 롱 코비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한 거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노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 방역일까요? 피부에 와닿는 게 없잖아요. 원스톱 진료 서비스 된 게 있나요? 임시선별검사소 된 게 있나요? 정부에서 한 말이잖아요. 된 게 없어요. 그런데 과학 방역 성과물로 전 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를 자료를 내겠대요.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논문 쓰듯이 이런 짓만 하고 있어요. 예? 질병청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교체해야 됩니다. 예. 질병청장, 현재 질병청장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이준석이처럼, 예, 이준석이처럼 계속해서 뭐 국대 선발하고 이런 노릇만 할 거라고요. 음? AI 윤석열이 만들고 뭐 이런 노릇만 할 거라고요. 질병청. 지금 질병 감염 이거는 실전이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네? 구호만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좋은 말로 키워드만 있는 거죠. 실천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말뿐이에요. 네. 말뿐이에요. 실행 의지도, 실행 능력도, 실행 주체도 안 보인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죠. 질병청,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직 없어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말만 요란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미지를 심는 첫 일선에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 그렇죠. 중소자영업자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에 직결되는 방역 문제 이거부터 바로잡아라. 뭔가 확실히 달라졌구나.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이런 뭐 데이터 이거 학술 발표에 세미나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낄까요? 이거 학술인 먹물들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잖아요. 먹물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어공, 먹물 출신 어공, 그 다음에 늘공인데 관료화된 늘공, 예, 꼰대들, 꼰대 관료들, 예, 꼰대 관료, 그 다음에 먹물 어공, 그 다음 검찰, 동기동창 빼고 나면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에게 국민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예? 대표적인 먹물 어공, 질병청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듣기에 거북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방역, 표적방역 아무리 말을 바꿔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데이터 내고 연구 논문만 쓰고 있을 거다. 네, 이러다가 정말 윤석열 정부 전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이 다 들고 일어나는 진짜 험악한 꼴이 될 수도 있다. 네, 진짜 적들의 제대로 된 뭐 공격 이전에 자기 지지 세력에서부터 붕괴하는 민중 봉기적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방역 소홀히 하다가. 네. 뭐 대단한 사회적 약자, 경제 회복 노력, 그거 보다가 방역부터 하라. 그게 바로 경제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이전 대비해서 약 8%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GDP 자체도 최소한 2, 3%가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게 경제죠. 방역이 경제다, 지금은. 전 국민이 정말 활력적으로 걱정 안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방역이잖아요. 이 방역 자체가 지금 말보이다는 거예요. 진짜 먹물, 학출이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됐어. 장관이 됐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무원 조직도 제대로 할 줄은 몰라.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AZ가 하나도 없어. 그냥 아젠다만 있어. 정치 방역 안 한다. 정치 방역 하면 안 된다. 지금 국민들한테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소리가 나오니까 표적 방역이래. 표적 방역할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화생방 핵 공격을 할 때 핵 방어 시설이 돼 있나요? 비유하자면 화생방에 대한 뭐 방독면 지급이라도 될 만큼 숫자가 확보돼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자기 병원에 간호사도 치료를 못 해가지고 남의 병원 보내가 죽이는 판에 그것도 메이저 그 현대 아산병원이라는 큰 병원에서 그런 사고가 빚어지는데 이 지금 현재 질병청의 새로운 수뇌부가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뭘 믿겠냐는 거. 국민이 뭘 믿고 안심할 수 있나요? 말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세미나 하고 있어요, 이 판국에. 예? 저는 질병청장부터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 인적 쇄신요. 교육부 장관 바꾸는 것보다 질병청장을 먼저 바꿔야 된다. 네, 말뿐이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이거부터 보이라는 거죠. 못 하실 거예요. 이제 임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잘하라고 분발하겠죠. 그러다가 찬바람 불면 와장창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와장창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대단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700만, 1000만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가 더 약자가 있나요, 지금? 정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복지 대상자를 생각하시나요? 어디를 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말뿐인 거, 말뿐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셔야 돼. 그 첫 인적 쇄신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질병청장한테 아무리 잘해봐라 그러면 연구 데이터 내고 공청회하고 세미나 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행정을 지금 현재 지휘할 줄 모른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일단 바꿔야 됩니다. 말뿐인 과학 방역이 아니라 이제 표적 방역으로 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모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 교육 정상화,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뭐 그 개혁을 교육 개혁이 중요한 건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중요한 타이틀이잖아요. 교육부에 교육 전문직이 하나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교육부 장관이 뭐 음주운전, 그다음에 비교육 전문가, 행정학 전공자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차관도 아니래. 국무조정실 출신 늘공이래. 예? 차관 보도도 아니래. 기재부 출신 관료래요.
네? 그러다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 이 교육정책 분야를 맡고 있는 게 사회수석이라네. 이 사람도 복지 전문가래요. 교육을,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네. 이래놓고 교육개혁 한대요. 여러분, 국정정상화를 하고 교육개혁이 전부 빈말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덜컥 만오세예요. 이게 공약사항도 아니에요.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책 검토가 진지하게 된 흔적도 없어요.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덜컥 오세요. 또 부처 업무 보고 하는데 신속하게 하라고 또 지시까지 아무 그런 거 확인해야 될 거라는 거지. 이게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의견 수렴은 됐는지, 다양한 어떤 다종다양의 이해관계들의 이해 충돌 문제는 생기지 않는지 그 검토를 물어볼 걸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듣고 좋네 열심히 해. 바로 해. 당장 해.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교육부가 지금까지 계속 그 예산요, 국고보조금이라는 돈 가지고 대학을 쥐락펴락 해가지고 대학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반도체 인력 그러면서 또 대학을 흔들어요. 대학들이 전부 눈치 보고 또 막 서로 이런 안 저런 안 내고 있어요. 자,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지금은 난리예요. 예. 대학 구조조정 문제, 뭐 구조조정이라 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학 자율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돈줄을 계속 주고 교육부가 장난하고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입시제도 개편해야 돼요. 이게 대학 자율권 문제에 전부 들어간다고 봐요. 구조조정도 그렇고.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줘야 되는데 교육부가 여전히 돈을 쥐고 관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무슨 뭐 교육 개혁을 한대요. 이 썩어 빠진 관료들이 교육을 개혁한대요. 네? 교육 현장이 관료화된 것도 문제지만 네? 그보다가 더 썩은 관료 조직이 교육을 좌지우지하겠대요. 오히려 교육 일선 현장은 현장 수요 때문에라도 네, 능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관료들의 생각이 이런 거죠. 지금 뭐 5세 이러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1년 한 살 더 많은 자기 형들하고 바로 이 정책이 시행될 때는 형들하고 같이 경쟁이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요즘처럼 왕따, 뭐, 어, 학력차별 이런 게 심한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응? 당장 학부모들이 난리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외고 자사고, 자사고는 두고 외고는 폐지하겠다 그러다 그것도 또 난리가 나니까 또 감추죠. 예, 일단 교육부 장관 바꿔야죠. 알아서 용퇴해야죠. 예, 질병청장 더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러다가는 개혁이고 뭐고 물 건너간다. 개혁은 둘째치고 정상화 물 건너간다. 지금 예,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취약 아동도 줄고 한데 예, 대학에 갈 돈은 없고 초중고등학교엔 돈이 남아 돌고 그래서 뭐라도 자꾸 일 저질러서 흥청망청 쓰고 있고 이렇게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이 상황도 해결이 안 된다. 예, 뭐 병년 대계를 설계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섰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일단 현재적으로 보여준 모습까지는 현재 임명한 지 며칠 안 되는 장관이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스스로 영퇴를 하든 정리해야 된다. 질병청장 바꾸시고 복지부 장관 빨리 임명하시고 네, 교육부 장관 바꾸시고 이거라도 당장 해야 뭔가 좀 뭐 휴가하고 오더니 좀 바뀌네. 진짜 국민이 원하는 걸 하네. 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저들 설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검찰권 행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 검찰에서 오랫동안 하던 선택적 수사, 내가 수사해야만 수사하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검찰 기소 독점주의라는 그 틀 안에 있었던 검찰의 그 묘한 그 자기 그 형태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성경 무결성 문제 이렇게 난리를 쳐도 눈길도 주지 않잖아요. 이러면서 국가 정상화를 하겠대요. 뭔 정상화? 여론도 지금 정도. 자기 자신이 지금 아마 피해자로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금씩 교묘히 춤을 추면서
전선을 형성하는지. 예, 본인이 겪으면서도 못 느끼신다면 그거는 뭐 당해도 싼 거죠. 누가 어쩌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박진 외무부 장관이 이 방중 외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좀 더 열심히 그거 안 통한다. 일단 질병청장 바꾸라. 바꾸지 않을 거면 방역 직접 좀 챙겨라. 뭐 수석이 챙기든 또 복지부에서 챙기든 직접 챙겨라. 질병청장만 믿고 그 지휘 체계를 못 믿는다. 피부에 와닿는 과학 방역, 표적 방역이니 뭐 이상한 짓 하고 무슨 세미나 하고 이 짓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교육부 장관 바꿔야 된다. 일단 교육부 장관은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네, 바꿔야 된다. 감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외교에서 보여. 바로 직전에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처럼 그런 엉터리 외교를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말뿐인 외교잖아요. 말뿐인 외교하면 안 된다. 자, 사드 산불 정책. 이거, 예, 일개 주중 대사관에 있는 직원보다 못하게 그렇게 대처하지 말라는 거죠. 약속도 협약도 아니다. 라는 단원 입장. 예. 너들이 먼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라.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상하는 협조를 하겠다. 이런 상호주의 외교 원칙을 확고히 해라. 외교 원칙을 확고히 해라. 는 거죠. 펠로시 왔을 때 의전부터 해서 보십시오. 국회 의장 몫이든 국회 몫이든 떠나서 정부 외교부는 뭐였어요? 그런 거 저런 거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뭐였어요? 잤나요? 이래놓고 한미동맹 단순히 군사 안보를 넘어서 경제동맹 무슨 동맹이? 다행히 치포 동맹 예비회의는 참석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더만요. 예, 당당하게 하라고. 북핵 문제 중국이 전혀 우리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데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뭘 해줄 게 뭐가 있나요? 응? 일개 외교관의 말처럼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빚진 것도 없고 계산할 장부도 없다. 너가 똑바로 해라. 실사구시 외교라는 게 그런 거다는 거죠. 자기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외교. 자, 이번 외교 분명히 뉴스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방중 외교 뉴스를 한번 보죠. 정말 자주 외교를 하는지, 주권 국가로서의 자기 품격에 맞는 자존감, 국민들의 자존감,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상처받은 그 자존감을 그나마라도 좀 어루만져 주는 외교를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 이게 주권 국가의 외교여야 되지 않나요? 무슨 중국 경제요? 당장 경제 의존도가 크죠. 이거는 무역 다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최대한 좀 걷어줘야 되겠죠. 당장 보십시오. 또 가격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오죽 답답하면 지금 모 기업 회장이 그 칼럼을 기고문을 썼죠. 아니 외국인 또 아니고 말이지. 지금 OECD 어느 나라에서 출입국 관련해서 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데가 어디 있나요, 지금? 네? 우리는 지금 외국 출장 나가면요. 그쪽에서 출발하기 48시간 전에 확인증을 제출해야 돼요. 여기 입국할 때 다 확인해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또 검사해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어느 나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풀었잖아요. 문재인 때 다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이건 또 안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리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니까 현직 경제인이 언론사에 기고문을 쓸 정도로 이렇게까지 천하태평인 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표적 방역이라고 그래요. 0.4% 겨우 그거 잡아내겠다고 그것도 내국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 출입국 관련 음성 확인서 제출 이것도 하나 안 없애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정신 나간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현재 방역 사령탑으로 앉혀놓고 있어요.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 사드 산불 주중
한국 대사관,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한 말이잖아요. 합의도 약속도 아니다. 새 정부가 챙길 장부는 없다. 예. 일단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예. 예, 이것부터 분명히 해라. 라는 거죠. 분명히 해라. 이게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이게 뭐가 좀 달라지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냥 열심히 하겠다. 낮은 자세. 콧방귀 낀다는 거죠. 늘 하는 소리다는 거죠. 예. 자, 나머지 이야기도 좀 나중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당 개혁 관련 대표 제도 이거 없애야 됩니다. 진즉에부터 이거 검토돼야 될 사항이 늦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세습 문제요. 고용세습 문제.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최근에 노동부 관련 현장 조사 이야기 나왔죠.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에 대한 단체 협약 내용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63개사에 여전히 불법 우선 채용, 특별 채용 조항이 있더라. 소위 고용 세습 조항이 있더라는 거죠. 63곳. 예. 이런 쪽 이야기는 따로 이것도 특권이니까요. 당 대표 제도는 권력 사유화의 아주 그 상징입니다. 예. 권력 사유화의 상징이고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는 없어요. 중앙당도 없습니다. 이게 예산 총리는 기생충이거든요. 국고보조금, 선거보전금, 예, 중앙당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대표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선거공영제 전체적으로 다시 다 봐야 됩니다. 선거 무결성을 넘어서서 선거공영제 전체적으로 다시 다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따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지금 내일 국힘당 정국이, 그다음에 민주당 지금 이제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그다음에 이준석이 또 뭐 며칠 있다가 기자회견. 이준석이는 아예 뭐 인간 취급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 혼자 그렇게 떠들게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법원에 가도 먹히지 않을 거니까요. 정당 내부 사항이잖아요. 정국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법원이 뭘, 예, 그거야말로 진짜 예, 상권분리 원칙에 정면을 위배되는 거죠. 사법 남용이 되는 거죠. 예, 사법 자제 원칙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시해도 좋습니다. 지 혼자 그냥 개소리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나중에 좀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이 휴가를 마친 윤석열 정부 메시지가 조금 길에 못 미쳐서 그 이야기가 조금 어, 산만하게 길어진 것 같아서 오늘 이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